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즘 국내 만성 신장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에는 15만 7천 명이 넘었던 환자의 수가 2023년 훨씬 더 늘었어요. 32만 6천 명 이상으로 10여 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장, 정수기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폐수 처리장, 오수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그림은 그려집니다만. 네. 1시간에 혈액이 5리터 정도 돈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전신의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1시간에 5리터가 순환을 하는데 신장에는 몇 리터가 오냐면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옵니다. 많이 오네요. 5분의 1 내지 4. 그러니까 1리터에서 1.2리터가 신장으로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결국은 혈액이 도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난 후에 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후처리를 해야 돼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이 메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필터링, 노폐물을 걸러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콩팥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신장을 콩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긴 모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길이는 11cm에서 한 12cm 그리고 이제 폭은 한 5, 6cm 그리고 두께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좀 납작합니다. 한 3cm 내외 정도 되는 이렇게 모양도 콩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네. 크기의 비율도 저희 먹는 강낭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장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한 근 10년 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2배 이상 늘었다. 왜 이렇게 신장에 질환들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이제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예로 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치매든 신장 질환이든 또는 당뇨든 이런 질환들이 폭증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의 통계치가 요 근래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건강보험 정책이 또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연령층 특히 6.25 이후에 그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 이후로 폭증하는 단계가 현재의 노년층 인구를 급증시키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이 잘 걸리는 질환인데 65세 이상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5년생 이후 또 이제 그 어떤 교육 수준과 건강, 영양 수준이 개선되었던 60년대 전후생들인 경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신장 질환 또는 이제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확률이 퍼센테이지상 급격한 2배씩 막 3배씩 이렇게 늘잖아요.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당뇨를 임금님병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장 역시도 이렇게 잘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당뇨의 그 여러 가지 후유증들 중에 당뇨 뭐 망막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 당뇨발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말씀 못 드렸지만 그중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후유증이 바로 신부전 같은 만성 콩팥 질환으로 그 사구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예, 실사자거든요. 그 실이 혈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콩팥 안에 혈관 덩어리들이 특이하게 실타래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형태를 사구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뭉쳐 있어야만 거기 삥 돌아 나가면서 걸러내고 필터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필터의 모양과 닮아 있는데 그 당뇨와 신부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만성 신장 질환의 1위는 바로 당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로 원인이. 인해서 신장 질환이 올 수 있다. 만성 신장 질환, 만성 신부전이 올 수 있다. 높죠. 그렇군요. 요거는 진짜 신부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급성신부전과 이제 만성신부전의 문제인데 급성신부전은 불과 몇 시간, 며칠 사이에 나타납니다. 너무 길어도 몇 급박하네요. 주를 안 넘기죠. 그런데 만성신부전은 최소 몇 개월이고요. 몇 년을 통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 증상이 없다는 것. 보통은 소변 문제로 발생하거나 부종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하는 과정에서 부종이 조금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던 부종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도
그것이 장기간 유지될 때 지표 증상으로 칠 수가 있지만 다른 증상이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이제 접근하는 그런 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앞서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건강 검진을 통해 발견을 하려면 몇 년에 한 번씩은 이 신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돼요? 예, 뭐 혈액 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1년에 한 번 하시지만 네. 뭐 크레아틴이라든지 뭐 BUN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구체 요갈 것을 검사하면 금방 어떤 수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사구체 여과율. 예, 그 사구체 여과율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여과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요. 높을수록 좋은데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 수치가 바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나 심장 기능이 안 좋대. 그럼 나 조금씩 붙던 게 그건가? 거품이 났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다른 것들보다도 그래도 내가 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소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소변을 통해서 뭐 거품이 좀 생겼다 뭐 이런 것들 자주 목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시겠지만 어떤 날은 또 거품이 있다가 또 어떤 날은 또 괜찮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변을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나요? 거품이 난다든지 단백뇨, 소금이 이제 소변이 뿌연해진다든지 또는 이게 색깔이 뭐 콜라색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혈액이 섞여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만성 신부전이 되면 얼굴색도 좀 변합니다. 납색이 된다고 하는데 약간 회색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런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세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특히 그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 번이라도 내가 거품료를 본 적이 있다. 최근 들어서.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병원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거품도 이제 당뇨에서도 잘 생기고요. 네, 그래서 또 거품도 이제 남성은 낙차가 좀 크죠. 그래서 거품이 생겼을 때 그 거품이 한 5분 내지 10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또 물을 내렸을 때 5분 10분 동안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봤는데 거품이 많이 묻는다든지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릴 땐 지켜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데 옛날엔 거품 사라지거나 이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거품이 그럴 때는 이제 소변의 성상 그 안에 성분이 어떻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아팠는데 하는 분들도 계세요. 통증이 수반되기도 해요. 가장 통증이 흔한 것은 이제 결석이죠. 신장 결석이 통증을 더 유발한다든지 또는 방광염 같은 경우에도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제 그 실제 신장이 있는 부위가 등 쪽이지만 갈비뼈 11번 있는 채 이렇게 아래쪽에 걸쳐서 등 쪽으로 있지만 약간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방산통이 내려와서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통증을 또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이 좀 아프다 싶으시면은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한의학에서 네. 이제 전문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부전, 특히 신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신장을 좋게 만드나요?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건강하지 데서 약간 걸쳐 있는 경계치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을 강하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소금 염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부분, 혈당에 대한 부분, 고혈압에 대한 부분은 물론 컨트롤 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음식을 조절하는 중에 사용을 하면 사구체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약간 중간 정도 떨어져서 저희가 오래되면 이제 투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주 망가지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 중간 정도에서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습니다. 복령이라든지 저령 또는 텍사 뭐 이런 차전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구체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이뇨제인데 일종의 양방 이뇨는 좀 달라서 강제 이뇨는 아니기 때문에 소변이 잘 순환하게 되면은 사구체가 덜 힘들겠죠. 힘을 덜어주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을 봤을 때 조금씩
많이는 아닙니다만 요거 네. 2나 3 정도 상승하게 이런 정도 이제 잡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수치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양방 서양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약재, 그러니까 한약을 통해서 뭔가를 개선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장단점이 하나씩 떠오르는 게 장점은 어쨌든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이라고 보자면 내가 지금 당장에 뭔가 불편하고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낫는 데까지? 네. 이런 걱정이 조금 돼요. 그것이 이제 접근법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당뇨도 당뇨약이 없습니다. 혈당을 임시로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혈압약도 혈압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날 그래서 매일 먹죠. 빈혈도 철분제를 매일 먹죠. 매일 먹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무래도 화학약품이 훨씬 강합니다. 석유 화합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권합니다. 일시적으로 컨트롤을 할 때는 화학약품을 드시게끔 각각의 장점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아무래도 한약은 식물, 동물 같은 살아있는 것에서 추출한 그 약물이다 보니까 먹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장점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양방을 쓰고 원인 제거라든지 재발 방지는 한약을 쓰고 이렇게 절충해서 잘 쓰신다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혈압 얘기를 할 때 예.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한방 치료를 동시에 받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양방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다라는 게 좀 걱정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내 몸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상승 효과가 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약을 쓰는 겁니다. 혈당을 억지로 내려주고자 하는 약은 한약에서 없고요. 그런 약 있긴 있습니다만 잘 안 쓰고요. 그 췌장이 혈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장이나 다른 장기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잘 못 받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의 협조 기능을 올려줘서 신장이 췌장이 덜 힘들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당뇨약이 잘 듣습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압력을 주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개가. 케이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것을 진단해서 쓰게 되면 심장이 기존의 혈압약이 잘 안 들었는데 한약을 같이 쓰니까 잘 들어. 똑같은 혈압약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양방 혈압약이 손대지 못하는 오장육부의 성능을 올려줌으로써 즉 에너지를 석유를 많이 부어서 그러니까 휘발유를 많이 부어서 차를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한방은 엔진을 튼튼하게 갈아줘서 엔진 오일. 뭐 비슷한 네.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하. 물론 중복해서 드실 때 한의사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그렇죠. 그 한약이 네. 양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양의사분들은 한방 과목을 하지 않으시니까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한방은 이제 한의과대학 교육원에서 양방 과목을 같이 이수를 하기 때문에 둘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 받으시고 같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활 수칙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당부해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염분이겠죠. 짜게 안 먹는 거. 네, 염분을 잘 지켜주신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운동과 이제 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조절. 네, 당뇨도 스트레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혈당을 확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만나서 도망가야 되니까 늑대를 만나서 도망칠 때 혈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몸의 혈당이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걸 도망가면서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PD님한테 주진님이 혼났어요. 근데 돌아다니면 쓰질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씩씩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혈당이 소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당뇨 환자가 저기 핫바 같은 아니죠. 그 초코바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한 개씩 먹는 것 같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신장도 똑같이 그런 압력을 받으면 혈관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혈당 증가가 사구체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신장을 악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금지. 연세 드신 분들, 직장인들은 금지. 스트레스 금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